축구화의 진화. 최초의 축구화는 지금의 축구화와는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1800년대 후반 선수들은 단순히 작업화 밑창에 금속 스터드를 박아 신었습니다. 이 신발은 무겁고 불편했으며 스펀지처럼 물을 흡수해서 비가 오는 경기에서는 무게가 2배로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1950년대에 이르러 축구화는 더 가볍고 전문화되었지만 여전히 최소한의 기술이 적용된 가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진정한 혁명은 1990년대에 시작되었는데 브랜드들이 합성 소재 블레이드형 스터드 포지션별 특화된 디자인을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선수의 축구화 선택은 경기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알맞은 축구화는 중요한 몇 밀리초의 속도를 더해주거나 습한 환경에서 볼 컨트롤을 향상시키거나 슛에 힘을 더 실어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된 축구화를 선택하면 부상으로 이어지거나 결정적인 순간에 미끄러지거나 가장 필요할 때 볼 터치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클래식 가죽 축구화. 가죽 축구화는 거의 한 세기 동안 축구계를 지배해왔으며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천연 가죽은 발 모양에 맞게 변형되어 초기 합성 소재가 따라올 수 없는 훌륭한 볼 터치감과 내구성을 제공했습니다. 가죽 축구화의 가장 위대한 아이콘은 단연 1979년에 출시되어 오늘날까지 생산되고 있는 아디다스 코파 문디알입니다. 캥거루 가죽으로 제작된 이 축구화는 대부분의 천연 잔디 구장에서 잘 작동하는 원형 스터드가 달린 심플한 디자인을 특징으로 합니다. 지네딘 지단, 프란츠 베켄바워, 미셸 플라티니 모두 선수 시절 내내 코파를 신었습니다. 푸마킹은 또 다른 전설적인 가죽 축구화로 1970년 월드컵에서 펠레가 신었고 이후 디에고 마라도나가 신었습니다. 킹라인은 편안함과 볼 터치감에 중점을 두어 당시 기술적인 선수들에게 완벽했습니다. 이 클래식 축구화들은 보통 더 무거워서 건조 상태에서도 300g이 넘는 경우가 있었지만 비교할 수 없는 내구성과 일관된 볼 터치감으로 이를 보완했습니다. 이 축구화는 속도보다 컨트롤을 중시하는 미드필드 마에스트로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클래식 축구화들의 현대적인 버전이 존재하며 주로 전통적인 센터백 수비형 미드필더 그리고 최첨단 기술보다 편안함과 신뢰성을 우선시하는 선수들이 신습니다. 스피드 축구화. 스피드 축구화는 2000년대 초 나이키가 브라질의 호나우두 지 리마 덕분에 유명해진 머큐리얼 라인을 출시하면서 부상했습니다. 이 축구화들은 초경량 구조와 직선적인 폭발력을 위해 설계된 접지력을 우선시했습니다. 나이키 머큐리얼 베이퍼, 아디다스 X, 푸마 울트라와 같은 현대적인 스피드 축구화는 보통 무게가 200g 미만입니다. 최소한의 쿠셔닝 합성 소재 가피 그리고 폭발적인 가속을 위해 지면에 깊이 파고들도록 설계된 공격적인 스터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스터드 구성은 스피드 축구화를 진정으로 차별화하는 요소입니다. 가속 시 접지력을 위한 앞발의 블레이드형 스터드와 빠른 회전을 위한 뒤꿈치의 원형 스터드 조합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성은 전통적인 축구화에 비해 선수의 100m 단거리 달리기 시간을 최대 0.1초까지 단축시킬 수 있는 데에는 스루 패스를 받느냐 골키퍼에게 공이 굴러가는 것을 지켜보느냐의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작은 이점입니다. 스피드 축구화를 신는 선수로는 킬리안 음바페, 모하메드 살라,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등이 있으며 이들은 스피드로 수비수를 제치는 플레이를 하는 윙어와 스트라이커입니다. 이 축구화들은 순수한 속도를 위해 편안함과 보호 기능을 어느 정도 희생하기 때문에 거친 태클을 자주 당하는 선수들에게는 덜 적합합니다. 컨트롤 축구화. 컨트롤 축구화는 2000년대 중반 데이비드 베컴의 의견을 반영하여 디자인된 아디다스 프레데터 프리시전이 출시되면서 별도의 카테고리로 부상했습니다. 이 축구화는 가피의 특수구역을 적용하여 볼 컨트롤 패스 정확도, 슈팅 파워를 향상시킵니다. 아디다스 프레데터, 나이키 팬텀, 푸마 퓨처와 같은 최신 컨트롤 축구화 모델에는 돌출된 텍스처 요소 고무 핀 또는 공과의 마찰력을 높이는 특수 소재가 적용됩니다. 이 기술 덕분에 슈팅 시 더 많은 스핀을 걸 수 있고 습한 환경에서도 더 나은 컨트롤이 가능하며 더 안정적으로 패스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축구화의 아웃솔은 보통 원형 스터드와 블레이드형 스터드가 혼합되어 있어 정교한 플레이를 위한 안정성과 단거리 질주에 필요한 접지력 사이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스피드 축구화보다 약간 더 무거운 편이며 평균 무게는 약 220g에서 240g 사이입니다. 컨트롤 축구화는 창의적인 미드필더, 플레이메이커, 세트피스 전문가들이 선호합니다. 케빈 더 브라이너, 브루노 페르난데스, 토니 크로스와 같은 선수들이 이 유형의 축구화를 주로 선택하는 데 순수한 스피드보다는 볼 터치감과 패스의 정확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파워 축구화. 파워 축구화는 공을 찰 때 힘을 극대화하는 단 하나의 목표에 집중합니다. 이 카테고리는 2000년대에 아디다스 프레데터 매니아와 나이키 토탈 90 시리즈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축구화들은 슈팅존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며 종종 추가적인 패딩이나 공과 충돌 시 압축되는 특수 소재를 사용합니다. 이 압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발력은 슈팅과 롱패스에 더 큰 힘을 실어줍니다. 파워 축구화의 아웃솔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슈팅 시 디딤발을 단단히 지지할 수 있도록
더 넓은 스터드를 배치합니다. 다른 축구화보다 무거운 편이라 250g을 넘기도 하지만이 추가된 무게가 슈팅 파워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파워 축구화는 강력한 중거리 슈터 프리킥 전문가 그리고 데포알 같은 슈팅으로 유명한 선수들이 선호하는 선택지입니다. 스티븐 제라드는 선수 생활 내내 파워 축구화를 신은 것으로 유명하며 호베르투 카를로스와 데이비드 베컴 역시 전성기 시절에 이 유형의 축구화를 착용했습니다. 오늘날 파워 축구화는 컨트롤 축구화와 어느 정도 통합되었지만 해리 케인과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같은 선수들은 여전히 슈팅 파워를 강조하는 모델을 선택합니다. 하이브리드 축구화. 하이브리드 축구화는 많은 선수들이 스피드 컨트롤 파워 중 어느 한 카테고리에 완벽하게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브랜드들이 인지하면서 등장했습니다. 이 축구화는 경기의 모든 측면에서 균형 잡힌 성능을 제공합니다. 나이키 TM4 아디다스 코파 센스프 마킹 플래티넘 같은 모델들은 220에서 250g 사이의 적당한 무게 편안한 착용감 준수한 스피드 그리고 안정적인 볼 컨트롤 능력을 제공합니다. 전통적인 착용감과 현대적인 성능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천연 가죽과 합성 소재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이브리드 축구화의 스터드는 360도 접지력을 제공하는 원형 스터드 배열을 주로 사용하여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다방향으로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때문에 경기 중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선수들에게 이상적입니다. 하이브리드 축구화는 박스2, 박스 미드필더 공수를 오가는 풀백 등 다재다능함을 중시하는 선수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은골로 칸테요주와 키미히 세르히오 부스케츠와 같은 선수들이 이 유형의 축구화를 즐겨 신는 데에는 한 분야에만 특화되기보다 경기의 여러 방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술 혁명. 축구화 기술의 가장 큰 발전은 천연 소재에서 합성 소재로의 전환이었습니다. 현대 합성 소재 가피는 볼 터치감이 중요한 부분은 더 얇게 지지력이 필요한 부분은 더 견고하게 만드는 정밀한 설계가 가능합니다. 스터드 배열 또한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앞꿈치에 4개, 뒤꿈치에 2개가 박힌 전통적인 6개 스터드 디자인은 이제 최대 13개의 다양한 모양의 스터드를 가진 복잡한 배열로 대체되었습니다. 브랜드들은 이제 컴퓨터 모델링과 압력 매핑을 사용하여 다양한 플레이 스타일에 맞는 최적의 스터드 위치를 결정합니다. 무게를 줄이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인데 현대 고급 축구화는 1990년대 모델 무게의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는 탄소 섬유 미착 니트 가피 그리고 미니멀리즘 디자인 철학을 통해 가능해졌습니다. 아마도 가장 혁신적인 것은 아디다스 X 스피드 포탈이나 푸마 퓨처 Z와 같은 끈없는 축구화의 등장이었을 것입니다. 이 축구화들은 더 넓은 타격 표면을 제공하고 경기 중에 신발끈이 풀릴 위험을 없애줍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이 있었지만 이제 끈없는 디자인은 프로 선수들이 선택하는 축구화의 거의 30%를 차지합니다. 선수의 선호도와 포지션별 선택. 골키퍼는 보통 쿠션과 접지력이 좋은 축구화를 선택하며 속도보다는 안정성을 우선시합니다. 나이키 TM4나 아디다스 코파 같은 모델이 인기 있는 선택이며 폭발적인 점프와 민첩한 측면 이동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합니다. 수비수들은 일반적으로 보호 기능과 안정성이 뛰어난 축구화를 선택합니다. 센터백은 공격수를 마크할 때 안정적인 회전을 위해 원볼형 스터드가 있는 가죽 축구화를 신는 경우가 많고 공격적인 풀백은 속도와 컨트롤의 균형을 맞춘 더 가벼운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드필더의 선택은 그들의 역할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는 보호 기능이 좋은 다재다능한 축구화를, 공격형 미드필더는 패스와 슈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컨트롤에 중점을 둔 축구화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윙어는 측면에서 수비수를 제치는 데 필요한 가속력을 우선시하여 거의 항상 스피드 축구화를 선택합니다. 스트라이커의 선호도는 스타일에 따라 다릅니다. 골 결정력이 좋은 공격수는 가벼운 스피드 축구화를 타겟형 공격수는 파워나 컨트롤 옵션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축구화의 미래. 축구화 기술의 다음 개척 분야는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경기력 지표를 추적하는 내장 센서가 달린 스마트 축구화입니다. 아디다스는 킥속도 슛 파워 달리기 지표를 측정하는 GMR 인솔로 이를 실험한 바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면서 브랜드들은 재활용된 해양 플라스틱과 식물성 소재로 만든 축구화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디다스의 프라임 블루 소재와 나이키의 무브 투 제로 캠페인은 보다 환경을 생각하는 축구화 생산을 향한 발걸음을 보여줍니다. 맞춤 제작 역시 디자인을 넘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제 선수들은 특정 스터드, 배열 가피 소재 심지어 축구화 각 부분의 경도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맞춤형 접근 방식 덕분에 대량 생산된 제품이 아닌 진정으로 개인화된 경기력 도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축구화는 단순한 발 보호 장비에서 고도로 전문화된 경기력 향상 장비로 변모했습니다. 알맞은 축구화는 선수의 타고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잘못된 선택은 잠재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측면에 스피드 광이든 중원의 마에스트로든 아니면 타협하지 않는 수비수든 축구화 기술을 이해하면
이 멋진 스포츠를 위한 당신의 장비에 대해 현명한 선택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축구화 분석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의 모든 축구 포메이션 설명 영상도 확인해 보세요. 그 영상에서는 축구의 전술적인 측면을 깊이 파고듭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다음 콘텐츠도 분명 좋아하실 겁니다. 그러니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뵐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